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삼성 SDI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 전고체 2035년 배터리 시장 13% 점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른바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위한 업체 간의 경쟁이 뜨겁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차세대 전기차 시장을 지배할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만큼 양산 시점에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그것은 바로 화재 위험에서 자유롭다라는 것.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기차 핵심 동력으로 현재 활용되고 있지만 외부 충격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결정적인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삼원계 배터리나 LF 배터리 모두 화재에 대해서 안전하지 못하다라는 점이죠. LF 배터리의 경우 저출력 자동차에 사용되며 괜찮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는 겨울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0도 이하만 떨어져도 지금 출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거리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배터리와 완성차 업체들이 전고체 배터리에 투자를 강화하는 배경은 안정성 확보에 있습니다. 화재 위험도 없고 오래 쓸 수도 있으며 장거리를 운행할 수 있는 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면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은 또다시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전고체 배터리의 경우 플랫폼에 촘촘히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행거리 측면에서도 굉장한 메리트가 있다. 결국 주행거리가 굉장히 늘어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삼성 SDI 2027년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 전고체 2035년 배터리 시장 13% 점유입니다. 좋은 그림이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알려드리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알아볼 내용은 국내 배터리 업계의 전고체 배터리의 개발 현황입니다. 자,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국내 3사,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공이 모두 다 뛰어들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 2026년 양산,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2030년 양산, 그리고 삼성 SDI와 같은 경우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2027년 양산, SKO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 2020년대 후반 한 30년께 양산, 지금 이렇게가 나오고 있죠. 전고체 배터리 시장 전망은 2026년 2GW시, 2028년 10GW시, 2030년 40GW시로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와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징을 우리가 일단 한번 봐야 되는데 음극재에서 조금 달라지고 전해질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전해질과 같은 경우는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말 그대로 고체 에너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전자의 흐름을 아주 유용하게 하기 위해서 액체 전해질을 씁니다. 액체 전해질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전자 이동을 빠르게 해서 이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인데 전고체 배터리의 지금 단점은 고체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이 쉽지 않다라는 단점을 지니고 있죠. 이것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를 구현하는데 상당히 애로점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음극재 부분에서도 좀 다릅니다. 지금 음극재와 같은 경우는 흑연과 실리콘을 쓰고 있는 지금 상온계 배터리나 LF 배터리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의 음극재는 리튬 메탈 그리고 고성능 실리콘 음극재, 흑연 음극재는 지금 도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전 세계 음극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흑연 배터리인데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면 이제 흑연 배터리, 그래 말하자면 인조 흑연, 천연 흑연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분리막 자체가 있다 없다로 지금 차이가 나고 있죠. 자,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배터리 3사,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 모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뛰어들었습니다. 현재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한국 배터리 업체는 바로 삼성 SDI,
삼성 SDI는 지난해 3월 수원에 파일럿 라인을 건설해 곧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반기 완공이 들어가면 전고체 배터리 샘플을 본격적으로 제작한다라는 계획이죠. 안지호 삼성 SDI 중대형 전지 부분 그룹장은 지난 12일 개최된 Next Generation Battery Seminar 2023에서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양산 시점을 지금보다 4년 후인 2027년경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안그룹장은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하면서도 하이니켈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과 비교해 무게를 9%까지 줄일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가볍다라고 하면서 삼성 SDI는 2025년 중대형 전고체 배터리 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27년 전고체 배터리 대량 생산 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 셀당 에너지 밀도를 리터당 900와트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900와트시라는 것은 지금 현재 그 LF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450에서 500와트시를 기준으로 한다면 거의 2배 가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삼성 SDI는 황화물 기반 고체 전해질로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중입니다.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행 거리는 500km 수준인데 삼성 SDI는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로 전기차 주행 거리를 900km로 높인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이를 위해 리터당 에너지 밀도를 기존 대비 2배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전고체 한정된 공간에 에너지 밀도를 성능을 높이기 위해 리튬 메탈 소재를 사용했습니다. 메탈 소재에 생길 수 있는 단점인 덴틀라이트 현상을 막기 위해 은나노 기반의 탄소 복합체 적용을 계획 중이죠. 고주영 삼성 SDI 부사장은 배터리 전시회인 인터배터리에서 리튬 배터리 에너지 밀도는 리터당 450와트시 수준이라고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는 900와트시 이상이 목표라고 말을 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역시 전고체 배터리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황화물계에 비해서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우선 양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는 황화물계보다는 지금 밀도 측면에서 낮다. 그러면 주행거리도 낮아진다. 그런데 황화물계가 가장 큰 문제, 지금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개발할 때 그래서 기술적 난이도가 낮은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고분자 전고체는 고분자계 폴리머 전해질을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고분자 전고체는 기존 양산 공정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따로 그 배터리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또한 기술적인 난이도도 황화물보다 낮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상용화 가능성이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 SDI보다 이른 2026년을 양산 시점으로 잡았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황화물계 대신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로 눈을 돌린 것은 황화물계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산적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양산이 어렵다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장학진 LG에너지솔루션 기술진흥 전략팀장은 같은 세미나에서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일본 기업들도 양산 시점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배터리는 2030년 정도에도 상용화되기 힘든 부분이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고분자계 전고체 배터리로 눈을 돌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리터당 650와트시 고분자 전고체 배터리를 먼저 개발하고 이어서 에너지 밀도를 2배 끌어올린 900와트시 이상의 황화물 전고체 배터리를 순차적으로 상용화한다라는 방침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황화물계 전고체는 니켈 기반 양극재에 실리콘 음극재, 도전재, 바인더 등 적용해 에너지 밀도를 올리면서 이온 전도조도
높일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삼성, LG 대비 후발 주자로 분류되고 있는 SK온도 전고체 배터리 경쟁전에 동참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을 빠르게 키우고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죠. SK온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목표를 2020년대 후반대로 잡았습니다. 모 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21년 미국 솔리드파워에 3천만 달러 약 365억 원을 투자해 전고체 배터리 개발에 협업을 강화하는 등 오는 2028년 상업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죠. SK온은 에너지 밀도를 930W까지 높이면서 주행거리를 획기적으로 개선한 황화물 전고체 배터리 완성차 공급이 목표입니다. 가장 먼저 지금 황화물에 대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삼성 SI 900W씩. 그런데 지금 2028년도에 지금 SK온이 930. 이 정도 되면 삼성은 이것보다 더 뛰어난 제품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최경환 SK온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장은 SK온 배터리는 리터당 에너지 밀도가 600W 수준 단계라고 하면서 하이니켈 양극재에 실리콘 음극재를 동시에 적용해 전고체 에너지 성능을 930W 이상 끌어올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겁니다. 실리콘 음극재라는 사실이죠. 이 내용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소재 확보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배터리는 액체 상태의 유기성 전해질을 사용했습니다. 기존 전해질은 배터리에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덴틀라이트가 생성되기 때문에 분리막이 덴틀라이트가 커지면서 찢어지기 때문에 화재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때문에 전해액 소재를 황화물계, 고분자계 등 전해질 소재를 사용을 하면서 배터리 충방전 성능을 높이는 기능성 소재가 반드시 필요한 현재 상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포스코에서 나온 그림인데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고체 배터리의 구조 파악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여기에 분리막이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중간에 분리막이 들어가 있고요. 이 분리막이 덴틀라이트가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커지면 찢어지면서 화재 위험성이 있고 또한 70%의 충전이 떨어지게 된다면 이 리튬이온 배터리는 사용하지 못하고 ESS 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면 재활용을 하든지. 그런데 지금 전고체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양극재와 음극재 사이에 고체 전해질을 사용한다. 액체 전해질이 아닌 분리막이 없기 때문에 덴틀라이트에 대해서 좀 안정성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보면서 지금 양극재와 같은 경우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같은 경우는 고체, 똑같은 고체입니다. 리튬, 니켈, 망간, 코발트. 음극재는 흑연, 실리콘 이러한 고체를 사용을 하고 음극재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연, 실리콘, 리튬 금속을 한꺼번에 사용한다. 흑연의 양은 줄어들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전해질은 고체와 액체 차이가 있고 분리막은 필요치 않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죠. 분리막이 없기 때문에 분리막이 찢어질 염려가 없고 이것은 결국 다른 측면으로 화재의 위험성이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죠.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는 그룹 계열사나 기존 협력사를 중심으로 고체 전해질, 리튬 메탈 음극재 등 신소재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삼성 SI 고주영 부사장은 전고체 배터리는 배터리 업계 혼자서만 잘해서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재, 부품, 장비 업체와 개발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가능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해액 대체제로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이 핵심으로 꼽히고 있고 지금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경우는 고분자 물질을 가지고 지금 중간을 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황화물계로 넘어간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황화물 전해질은 전고체의 이온 전도율을 계산하는 소재로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이 개발한 전해질이 대표적인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은 포스코와 삼성의 협력사인 정관이 합작한 고체 전해질 전문 소재 업체입니다. 황화물계 고체 전해액 생산 규모는 10톤 남짓. 현재 전기차용 전고체 배터리 제품의 테스트 단계에 있습니다. 포스코 JK 솔리드 솔루션은 삼성 SDI와 국책과제 소재 개발 방식으로 황화물계 전해질 제품에서 협력하고 있는 회사이죠. 동아 일렉트로사이트, 솔브레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스, 에코프로비엄 등 기존 소재 협력사들과도 신소재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리튬 메탈 음극재는 전고체의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는 소재로 알려지고 있죠. 흑연 대신 리튬 메탈 금속 기반 음극재를 사용하게 되면 셀당 에너지 밀도를 획기적으로 올릴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흑연 음극재는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이죠. 때문에 포스코 케미컬, 한국메탈실리콘, 대주전자재료 등 전문 소재업체와 협력이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흑연과 같은 경우는 안정성 측면이 있기 때문에 흑연은 일부는 좀 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특히 흑연 음극재의 경우 중국이 전세계 음극재 시장 7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IRA 법안이 지금 발의가 된 상황에서 흑연에 대한 지금 사용은 조금 더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실리콘 음극재는 기존 흑연계 음극재보다 에너지 밀도가 10배가 높기 때문에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급속 충전 설계가 쉬워져서 충전 속도를 단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실리콘은 친환경적이고 지구상에 풍부하게 존재해 경제적인 소재이기도 하죠.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리콘 음극재가 사용되지 못하는 가장 큰 단점은 배터리 충전 시 4배가량 팽창하는 문제와 팽창한 음극이 방전할 때 이전과 같은 형태로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배터리가 깨진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이는 결국 위험성에 노출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특별히 지금 기존의 LF 배터리나 아니면 리튬 이온 배터리에 지금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있는데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안정성 있는 것이 지금 되어가고 있죠. 지금 계속적으로 실리콘 음극재를 사용하고 있고 이것이 팽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통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조각조각 커팅된 상태로 지금 들어가요. 분말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최근 서울대 연구팀이 삼성과 정부의 지원을 받고 실험한 실리콘 웨이퍼 음극재가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실리콘 웨이퍼이기 때문에 부피의 팽창 문제에 대해서 좀 안정적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실리콘 웨이퍼의 음극재는 사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 LG, SK는 그룹 내 소재 계열사와 협력을 기반으로 배터리 성능을 올리거나 제조 가격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 밖에 장비, 부품을 개발하거나 셀뿐 아니라 모듈, 팩 제조 기술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한 기술 개발도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과 같은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 업체들을 중심으로 폭풍 성장했습니다. 국내외에도 일본의 파나소닉, 중국의 CATL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과 주행거리를 늘릴 수 있어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 누구도 상용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에서는 게임 체인저로서의 그런 위상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죠. 즉 기존 리튬 배터리 업체에 종속되지 않고
배터리 공급 한도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경쟁에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도요타, 제너럴모터스, 현대자동차 등은 전고체 배터리를 직접 개발하거나 글로벌 배터리 업체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배터리 내재화의 계획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도요타는 일본의 배터리 업체이죠. 파나소닉과 배터리 합작사를 세웠고 이 합작사를 통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는 중이죠.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속속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뛰어들면서 양산이 완료되는 오는 2035년 이후 전고체 배터리가 전체 배터리 시장의 13%를 점유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익환 SNE 리서치 부사장은 2030년 이후 황화물계 중심으로 전고체 배터리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35년 기준 글로벌 총 배터리 생산 능력은 9,049GWh 중 전고체 배터리가 950GWh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전고체 배터리의 양산을 위해서 전체 배터리 시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은 지금 도요타 자동차와 파나소닉의 조인트 벤처, 여기와 삼성 SDI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삼성 SDI가 더 빨리 될 것 같고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한국이 전고체 배터리의 주도권을 잡는 것이 아니냐라고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